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매일경제 신문을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정보 두 가지를 제가 잘라서 스크랩을 해놨고, 좀 내용을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삼성전자 시총 30% 룰이 최종 폐지됐다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를 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그 삼성전자의 그 규모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이 삼성전자를 코스피 200 안에 넣으면은 삼성전자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30% 아래로 되는 종목들만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제도였는데요.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본주를 살 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시총 30% 룰이 최종 폐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피셜로 공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정 종목 비중 확대로 인한 수급 충격 우려가 완화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결국 이제 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캡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이 많았던 뭐 삼성전자 시총이 30%가 넘어가면은 뭐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팔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 없던 일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메인 기사,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메인 기사는 이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좀 뒤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좀 투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딱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슈퍼개미가 동학개미에게 빚 투자는 제발 금물해라. 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 투자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천억대 자산을 읽어낸 그 되게 별명이 주식 농부라고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를 이렇게 심고 나무가 자라는 걸 지켜봐야 된다, 존리 대표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이제 농부, 이제 쌀 농사 같은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좋은 씨앗을 골라서 이제 심어서 키우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사 이제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박영욱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슈퍼 개미시는 맞으시잖아요. 2천억이 넘는 그런 자산을 일구셨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하고 비슷해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현 정권이 이제 부동산 투자 그런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이번 그런 위기에도 이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거치면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 핵심이 이거예요. 위기가 오면 주식 가치가 급락하는데 그때 업종 1, 2등 내 종목을 사두면 위기가 지난 뒤 그 종목들은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이런 비결을 말씀 주셨어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누구나 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되게 무섭고 정말 망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지만이 좀 약간 이런 이 박영옥 대표님처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레버리지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 주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분 말씀처럼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뭐 한 달 동안 막 안 자란다고 그걸 뽑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씨앗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커지는 과정을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되게 신기하게도 이 박영욱 대표님이 말한 게 다 되게 존리 대표님과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은 나무 키우듯이 해야 된다 했고, 이 박영욱 대표님은 그 씨앗을 골라 키우듯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이것도 존리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한 종목이라면 매일매일 주가 변동에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존리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뭐 전혀 불안할 거 없다. 왜냐하면 10년, 20년 뒤에 팔 건데 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가에 되게 불안해하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박영욱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 노후 대비까지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존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401k 그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말씀 주시면서 배당 소득세를 65세 이상은 면제해가지고 조금 더 장기 투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정말 저도 동감해요. 이런 배당 소득세가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제가 요번에 배당금 받아보니까 거의 한 15% 정도 떼가는데 65세 이상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좀 그런 아예 뭐 면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그때 가면 더 어려우니까 힘들 것 같고 한 5%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줄여주는 건 어떨까? 그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이런 분들이 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대한민국의 투자 문화가 장기 투자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하는데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확실히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 종리 대표님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거는 저도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라고 이제 그 지정받는 게 좀 있으면 이제 3억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2019년에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0조 원 정도가 증시를 이탈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조만간에 3억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3억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봐도 사실 3억이면은 큰 돈인 되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나중에 뭐 노후 준비까지 한다 치면 3억이 되게 큰 건 아닌데 이렇게 3억이 대주주다? 뭐 삼성전자 그럼 3억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 대주주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약간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증권사에 계신 분들, 증권에서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는 정부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말을 해서 대주주 요건은 한 10억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10억이면 그래도 한 회사에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진짜 대주주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3억은 제 초보인 제가 봐도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 메뉴에 있는 기사처럼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방용욱 대표님은 자기를 주식 농부로 불러달라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 그리고 좋은 회사 그리고 저도 항상 존리 대표님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뭐 그 회사에 투자하는 종목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업종 내 지배력은 어떤지 경영자 편파는 어떤지 이 세 개 다 항상 존리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짜 고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꿀팁 기사들 꼭 잘 체크해 주시고 이분은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게 그런 신화적인 분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되게 이런 장기 투자하는 그런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되게 이렇게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꼭 명심하셔서 만약에 장기 투자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를 하신다면 이분의 말씀을 귀담아 다 듣고 행동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경제 신문을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거는 공유드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랩한 것들은 나중에 뭐 몇 년, 한 1년, 2년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가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문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구독을 하게 됐고 매일매일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눠서 이제 그 주에 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정독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목이 좀 제가 봤을 때 좀 눈에 띈다 하는 것들은 제가 따로 뺀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스크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좀 저도 좀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팁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신문들이 네이버가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기사는 이미 네이버 나오기 그 폭등하기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거고 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날짜도 나와 있잖아요. 4월 14일. 계속해서 식품주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샘표라든지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갑자기 이제 이때 14일 이후 그 다음 주였나요? 갑자기 식품주들 급등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인터넷에 뜨는 정보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이제 정보가 다 퍼질 대로 퍼진 상태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신문은
매일매일 기자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하고 또 매일매일 배달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보다도 더 빨리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9년 12월 20일 날에 제가 배터리 3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배터리에 계속 관심을 갖고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싸졌을 때 좀 사서 지금 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정말로 투자를 장기 투자로 오랫동안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신문 매일경제라든지 뭐 한국경제라든지 구독해서 보는 게 초보 투자자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준생분들, 뭐 대기업 같은데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읽으면은 면접 때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신문을 읽으면 더 재밌으니까요. 그런 걸 꼭 저를 참고하셔서 신문 보는 것도 되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양질의 정보, 좋은 정보들 제가 신문 통해서 읽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